이제는 기관에 보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뭐 재밌게 놀고 오는 게 다가 아니라 뭘 빨리 많이 배우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이 면역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관이냐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경에 있는 기관이냐 이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숲돌이 3분놀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박수! 2011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10년 됐고요. 내년에 꽉 찬 10년이 됩니다. 충남에서 가장 오래된 매일형 숲유치원 또 숲놀이학교인 호크만 숲놀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석규호라고 하고요. 숲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원장 석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격증 같은 것들도 숲에 관련되어 있는 유아숲 지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갖추고 있고요. 또 저는 또 창의융합 지도사 자격증도 갖추고 있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방과 후에 또 창의적인 놀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예. 지금 여기에는 리틀 포레스트까지 나왔는데 지금 2020년 올해는 다큐프라임이라는 EBS 방송 프로그램을 두 번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에 방영 예정이고요. 주제가 뭐냐면 면역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나와요. 행복한 미래교육 한국 숲유치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또 저희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자료를 제출했고 또 현장 실행 연구기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림에서 보시면 겨울에 너무 추울 것 같아요 뭐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아이들의 인기 순위 1위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게 바로 제주도에 아이들이 이제 캠프 갔을 때 새별 오름을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눈이 엄청 많이 내려서 제주도 막 공항이 이렇게 폐쇄되고 막 그랬었어요. 한 2년 전에. 네, 그때 눈이 엄청 내려서 히말라야를 연상케 하는 그런 풍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막 그런 장면들이 멋지죠? 저희는 요일별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온종일 숲에서 노는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흙놀이도 금요일 날 많이 하고요. 또 호크마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게 바로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금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1박 2일 캠프 내지는 뭐 3박 4일 많이 가는데 그러면 목금을 간다든가 화수목금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자, 창의력과 면역력. 이제는 기관에 보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뭐 재밌게 놀고 오는 게 다가 아니라 뭘 빨리 많이 배우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이 면역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관이냐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경에 있는 기관이냐 이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숲에서 노는 아이들은 면역력이 높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상상력 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죠. 면역력과 창의력은 정말 내년도에 어머님들이 이 머릿속에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호크만은 숲에서 끝장을 낸다.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실내 활동을 좀 겸하고 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실내 활동이 전혀 없고요. 다 온종일 숲에서 밖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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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섭외한 이유는 미모순으로 마스크를 가려도 저는 옷의 황윤찬 남자애기 엄마입니다. 지금 호감을 보낸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아주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살 때부터 쭉 다녀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박사한 엄마입니다. 저는 4살 때부터 호크마를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호크마를 4년 다녔어요. 4년?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잘생겼다고 지금 막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안 보이지만 이따 올라올 거야. 아니, 그러니까 글은 아직 안 썼는데 거기서 얘 멋있다 이거 하고 있다고 지금 알겠죠? 자, 안녕하세요. 지금 졸업한 지 2년 된 최시원 엄마고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호크마를 제일 길게 보낸 학부모 중에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1위인 네. 30개월부터 보냈었고요. 아주 아이가 즐겁게 잘 활동하다가 졸업을 하고 지금도 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라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원이도 말을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도 혼자 잘 못 먹었었는데 이제 통합반이다 보니까 형아 누나들이 밥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뭐 넘어지거나 하면 다 챙겨주고 말을 못해도 알아듣는 형아 누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시원이가 뭐 해달래요, 시원이가 이래요, 이렇게 다 전달을 해줘서 별 무리 없이 잘 다녀서 저도 계속 쭉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그 아이들과 또 호크마 숲이 좀 차이가 있다면 저희 애기가 지금 돌 때부터 일반 어린이집을 다녔고요. 그리고 4살 가을에 그 숲유치원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많이 느꼈던 건 일반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그런데 항상 그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3살 때도 너무 아이가 에너지가 넘쳤고 4살 때도 넘쳤는데 좀 규모가 적은 어린이집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답답해하고 좀 그런 것들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매일 그 산책도 나가지도 않는 그런 원이었고 이전에는. 그리고 너무 정형화돼 있는 거죠. 나라에서 뭐 이렇게 방침에 따라서 그 커리큘럼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조화로울 수도 있고 필수 이제 그 수업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활발한 아이가 그거를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숲유치원으로 옮기면서 자연과 함께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또 아이한테 좀 맞춰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반에 있어서 형아, 누나, 뭐 동생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아까 저 졸업생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저희 아이가 못하는 게 있으면 옆에서 형아들이나 누나들이 그걸 도와주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거의 4살 가을에 갔기 때문에 되게 어렸어요.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아이가 또 크고 이제 형아 누나들한테 그런 도움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아이 동생한테도 많이 도움을 주고 지금은 또 아이가 5살인데 4살짜리 아이들한테도 오늘 동생이 이랬다, 내가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형아로서의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어찌됐건 숲에서 매일 있다 보니까는 엄청 건강해요. 이전에는 뭐 독감이다 아니면 뭐 수족구다 이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알아왔었는데 여기 보내면서 가을부터 지금까지 아이가 뭐 진짜 병원에서 뭐 코감기, 열감기, 폐렴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 건강해져가지고 그런 것 또한 저는 또 비교가 되지 않나. 아이 면역력이 있어서는 정말 너무 으뜸인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호크마 숲 놀이학교가 실제 선교원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모든 활동을 시작할 때 처음에 모였을 때 간단하게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마칠 때도 기도로 끝을 맺는 그런 기간이고요. 간식 먹을 때라든지 또 식사할 때도 간단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 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저희는 자연스럽게 뭐 계속 주입식인 이런 교육 없이 좀 자연스러운 또 기도와 말씀을 종종 넣어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표에 보시면 동화책을 보는 또 그런 시간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종일반 남는 친구들은 또 그 시간에 동화책을 좀 보기도 하고 또 실내에 오전에 좀 일찍 온 친구들이 보기도 하는데 점심 먹으러 들어온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자유 시간에 조금 많이 동화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먹을 수 있게끔 좀 선생님들이 도와주는데
좀 편식이 굉장히 심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또 억지로 먹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에 맞게 그때그때 천천히 매일매일 오는 친구들이니까 뭐 한 번에 막 확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아이들이 조그맣게 안 먹기 싫은 반찬 한두 개씩 도전해보고 그걸 한 개에서 두 개 늘리고 두 개에서 세 개 늘리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한번 하고 있고요. 따로 안 시켜도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호크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물 교육이나 수교육 별도로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학교 가서 어떻게 괜찮았어? 잠깐 좀 얘기 좀 해보자. 유치원들도 그거 학원 안 가서 다 글씨 알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죠? 네. 아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원장 선생님이 좀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은 어쨌든 순유치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도 많은 분들이 뉴스나 이제 기사 같은 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주요한 변화는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접촉을 하지 않는 시대라고 해서 결국은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이 이제 주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유아 기관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는 이게 유아 교육이 대체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100% 모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순유치원이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지쳤잖아요. 부모님들도 많이 지쳤을 거고 저도 역시 아이들이 매일 하는 말이 밖에 언제 나가? 주말엔 아들이 안 가? 놀이터는 왜 안 가? 왜 하원 후에 바로 집으로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처받았을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은 결국은 자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나가서 놀아야 하고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사 같은 걸 제가 원에 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근의 시도에서는 폐교 같은 거를 생태 숲놀이 공간으로 많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만들어야 하죠? 자연이 있는데. 그래서 제 결론은 이제 매일 숲에 보내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치유가 되었다면 그럼 이 아이들을 행복감이 넘치는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인성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야 하잖아요. 그거 역시 이제 숲에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원장님이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 숲에서 놀면은 아이들은 자율성을 가집니다. 자기주도적 놀이라고 하죠. 유아는 자기주도적 놀이를 해야 되는데 숲에서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놀이를 방식을 자기들이 정하고 재료도 자기들이 구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제한되지 않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더불어서 창의성도 키우게 됩니다. 원장님이 물론 창의력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만 숲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키워지고 그리고 꼬꼬마에는 숲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도라고 해야 되죠. 숲대장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한 명씩 숲대장이 되어요. 자기가 대장인 거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아이들이 숲에서 노는 그 트레킹 코스도 정하고 아까 보셨던 카드 종류 중에 오늘은 어떤 카드를 봤으면 좋겠는지 선택도 해보고 그리고 밥은 안에서 먹는 게 좋을지 밖에서 먹는 게 좋을지 자율적으로 결정도 해보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굳이 초등학교 가서 반장이 되지 않아도 그 결정을 미리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민주적인 것과 이제 아이들과 협력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그리고 제가 호크마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 이제 믿음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끼리는 항상 마무리 활동에 원장님이 오늘 마음이 속상한 일이 없었는지 마음 상한 일이 있었는지 뭐가 제일 즐거운 놀이였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네,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 그 존중과 배려하는 문화가 생기고 그리고 어떤 원의 경우를 보면 그 원장님과 선생님들 사이에 문제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장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불만의 감정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지만 호크마는 매일 마무리 모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항상 나누시고 긴밀하게 가족 공동체처럼 지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도 굉장히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학부모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져 있어요.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자신의 의견을 부담을 가지지 않고 원에 피력을 하고,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굉장히 경청하는 자세로 그걸 들어주시고 반영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게 그 모든 걸 바탕으로 해서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게 전인적인 성장의 기초지만 이제 행복감이 충만한 아이로 자란다는 거죠. 네,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보약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면역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언제 이런 팬데믹 시대가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을 키우게 되는데, 한 예로 제가 아기가 3명이에요. 첫째가 지금 여기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둘째가 온 다리 가득 물사마귀가 났어요. 면역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없는 건지 모르고 첫째를 태어나면서부터 둘째와 함께 늘 같이 통목욕을 시키고 학교 목욕을 시켰는데, 둘째를 데리고 너무 심각해져서 한의원에 갔더니 절대 목욕 같이 시키시면 안 돼요. 이거 없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라서 늘 목욕을 같이 시켰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하셨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첫째는 밥을 굉장히 적게 먹고 잠도 거의 안 자는 아이예요. 잠도 잘 안 자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몸에 많이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단 하나도 옮은 게 없어요. 신랑과 저의 결론은 숲에서 길러진 면역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과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숲으로 보내시는 게 저는 이 시대에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힘들었던 건 별로고, 좋았던 점이 되게 많아요.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올림픽 때도 가고, 막 다양한, 여행도 가고, 그리고 재미있는 모험들도 하고, 많은 걸 배워요. 거기는 호크만은 많은 걸 배워서, 이제 초등학교 가도 선생님이 뭐라고 문제시켜도 다 맞출 수 있는 기분이에요. 그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죠, 그죠, 시연이가? 미안해. 또 자기 입으로 또 겸손하게 얘기를 안 하는 인기 되게 많은 친구인데, 그래, 좋은 이야기 감사하고. 아마 아빠들 중에 제일 많이 왔던 아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네네. 네.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를 다른 애들한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물론 이제 많이 오래 보고 오래 지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희 아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자라면서 좀 나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토피 같은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겁이 많던 성격이었는데도 도전할 줄 알고 모험 즐길 줄 알고, 아까 어머니들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너지도 너무 넘쳐나는데 그 에너지를 정말 잘 쓰고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학교 지금 가서도 처음에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지금 호크마에 있던 애들처럼 놀면서 밖에 놀이를 그렇게 하고 온 애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잘 놀거든요,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냅두면. 그게 약간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융화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요. 애들이, 호크마 애들이 주로 대부분 보면 먼저 다가가고 먼저 뭘 하려고 하고, 그런 데서 약간 부딪히는 게 있긴 한데, 저는 그 과정도 호크마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숲은 건강에 있어서 뭐 할 말이 있을까 싶어요. 네, 부모님들이 믿고 보내주시면 애들이 알아서 커요. 알아서 정말 건강하게 선생님도 믿어주고 호크마 믿어주고 하면 저는 뭐 그게 최선이 아닐까. 네, 예. 감사합니다. 매일 숲에 나가는 것도 베이스로 하지만 저희들이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캠프를 이제 자주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또 환경, 또 새로운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또 밤의 숲의 모습은 어떤지, 또 아침 일찍 해 뜨는 모습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를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힘들죠. 되게 선생님들하고 제가 많이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더 그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이렇게 학교에 가서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 시절에 정말 호크마를 선택하신다면은 다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지금 숲으로 달려가서 저는 갈 건데요. 너도 갈 거야? 네. 저도 갈 거예요. 너도 갈 거라고? 네. 그래 너도 저도 갈 거예요. 나도 같이 가자. 조금 이따 만나요. 유튜브 시작해야겠어요. 자 지금 네. 나도 있어요. 우리 시원이가 동행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가 있어요. 저가.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라이브 방송이 기다린 관계로 조금 더 지금 마무리 모임을 하고 있어요. 낙엽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진짜 아름답다. 아이들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들 잘 앉아 있네요. 오늘쯤도 없고. 옳지. 그 다음에 유담이. 유담이 없나? 유담이 어딨나? 아이들 노는 숲 아지트 잠깐 뒤에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서 저렇게 자연스러운 놀이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톱질도 하고 좀 위험한 것들 가지치기도 하면서 네,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따로 제가 계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흐르는데 오늘은 아이들 또 물에 막 젖으면 조금 체온이 떨어지니까 제가 오늘은 물을 쓰지 않았고요.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계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원이 안녕.